179번 문서 작성 스킬 관련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조금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발문에서 묻기를 문서 작성 기본기를 다시 강조하고 있답니다. 이와 같은 토론에서 반론 제기해야 하는 주장은 무엇일까? 그들 대화에 잘못된 게 하나 있다는 얘기죠. 김대리, 문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확하게 쓰는 거야. 맞죠? 정확하게 써야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정확하게 표현해야죠. 이를 위해서 애매모호한 용어 피해야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대리, 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쉽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 쉽게 써야죠. 그래서 상대방 눈높이 맞춰서 쉽고 간편하게 써야죠. 잘하고 있습니다. 서대리, 난 자신이 주장할 논지, 즉 결론 먼저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여기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대리는 모든 문서 반드시 서두에 결론 가장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와 근거 제시한다. 자, 이 형태가 두 가지이죠. 그런데 모든 문서 반드시 그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why와 what 이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장 A 같은 경우 결론 중시하는 데 비해서 사장 B는 배경을 중시하고 있죠. 이처럼 각각의 입장, 환경, 배경, 여건, 이유, 이와 같은 것에 따라서 why와 what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모든, 반드시 이와 같은 표현 집중해서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마지막 최대리 보세요. 경제성 고려해야 되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하게 쓰기보다 짧고 간단하게 쓰는 게 좋죠. 180번. 자, 지문 있는데 제목만 보고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문 보면 문서 작성 원칙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 중 문서 작성의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을 찾으라는 거죠. 1번 보세요. 자, 생동감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 기계를 더한다. 실용문은 정확성,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른 작성해야 합니다. 기계를 더하다. 이것은 그야말로 문학 또는 창작이죠. 피해야 되는 내용이죠. 틀렸습니다. 자, 2번 한자 사용 가급적 자제해야 됩니다. 3번 자, 문장 표현에서 부정문이나 어문보다는 긍정문 형식으로 쓰는 게 좋죠. 4번 자, 내용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지를 붙이면 정말 내용 파악이 쉽습니다. 5번 자, 결론을 먼저 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권유사항입니다. 항상 그래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합니다. 181번 자, 발문과 지문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세요. 선택지 보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 면접에 정답이 없듯이 문서 작성에도 정답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문서 작성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간단한 지식 또는 상식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182번 예시 문제인데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자, 문서 작성 관련 불만족 원인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이와 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이 이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팀원들에게 우리 문서 작성할 때 이렇게 하자 하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밑에 선택지 보세요. 1번 문서 작성 시 미시 관점의 사고를 유지한다. 미시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약자죠. 내용 구성할 때 겹치거나 내용이 빠져 있으면 상대방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시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미시 관점 유지해야 되느냐? 지문 보면 주요 사항 누락 및 반복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미시 관점 사고 유지해서 내용 구성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좋은 방향입니다. 2번 보세요. 문서 작성 시 항상 결론이 한마디로 무엇인가 생각하자. 왜? 지문에 주장하는 결론이 명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 결론 분명하게 하자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좋은 방향입니다.
3번 인과관계에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OI 사고 활용한다. 자, OI는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 5번 연속해서 질문하면 된다 하는 사고방식이죠. 문제일 때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지문에서 인과관계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OI 사고 유지하자 하고 얘기할 수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4번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추론기법으로 보완하자. 추론기법은 쓰면 안 됩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되죠. 자, 지문에 보면 중요 분석 자료 미제시죠. 그렇다고 해서 추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일 때 제로 베이스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183번 이와 같이 간단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죠. 자, 육하원칙 지켰다. 왜 그러나? 육하원칙 지켰다. 잘하고 있죠. 자, 단락별 목차 만들었다. 잘하고 있죠. 표현도 쉽다. 잘하고 있죠. 한자 피하고 간결히 처리했다. 잘하고 있습니다. 5번, 자, 목적과 목표 분명한데 잘하고 있죠. 근데 4번 보세요. 모두 첨부했다. 그러면 안 되죠. 꼭 첨부할 만한 것만 첨부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상식적 지식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4번 주의사항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러죠. 육하원칙 작성, 한산 되도록 한 장의 용지 작성한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문서 관련된 참고 자료는 되도록 많이 첨부한다. 그러면 안 되죠.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 여러분들이 꼭 읽고 숙지해야 됩니다. 185번, 자, 수정을 요하는 것은 괄호 안에 추가 설명에는 맞춤표를 생략한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연의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죠. 자, 복잡한 내용 길면 다음 아래 이와 같은 표현 사용하는 거죠. 4번 보고서는 짧고 간략하게 작성해야 하므로 도표 등의 이미지 사용은 자제가 아니라 이것은 권유죠. 도표 이미지 사용하면 그만큼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186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답은 5번이죠. 왜냐하면 자, 예상되는 질문 미리 잡고 그에 따른 답변도 충분히 숙지하고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 추후 더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187번 자, 무엇이 틀렸을까?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야 합니다. 5번 보세요. 자, 보고서 기획서 중요한 내용, 시급을 다투는 내용 맞습니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과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 표현 주의를 하면 되겠죠. 188번 답은 4번인데 왜 4번인지 여러분들이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189번 자, 산인공 공개 평가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지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1번 공문서 특징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죠. 답은 몇 번일까요? 자, 1번 보세요. 대문서, 장기 보관, 문서 정확하게 기술해야 되죠. 대부분, 다음, 아래와 같은 항목을 만들어 구분하죠. 육하원칙 맞춰 써야 되죠. 날짜 꼭 써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한 장에 답을 내는 것이 원칙이죠. 꼭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한 장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프로포즈라 그러죠.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2번 자, 조언에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전 일자 넣어야 되죠. 2번 자, 지도, 건물 사진 첨부하면 상대방 이해가 더 쉽죠. 비고의 기존 전화번호 팩스 자, 동일하다니까 다시 한 번 더 넣어주면 상대방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자, 끝자는 꼭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190번 역시 산인공 공개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지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 선택지 진술 조금 길어 보이지만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191번 자, 그들의 대화가 이렇게 지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1번 기억에서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기억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읽을 글에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한 거야. 얘기는 네가 쓴 글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건데 네가 쓴 글을 읽을 사람들은 누구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을 대상으로 네가 쓴 글은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그러니까 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겠니? 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 파악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B사원 대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보고서 1번. 자, 대리님 말씀해 주신 거 상기하며 글을 써야 되겠다. 잘하고 있죠. 2번. 보고서를 쓰는데 분량 제한이 있나요? 분량 제한이 형식적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원칙 따져야 되죠. 항상 글은 짧고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잘못된 거죠. 다음, 자, 192번. 이와 같은 문서 작성 원칙에 대해서 또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서 작성 원칙,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상식적 지식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짧고 간결, 이해하기 쉽게 한자 사용 가급적 자제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죠. 4번 주요 내용 먼저 쓰는 게 좋죠. 자, 이번 문제 니은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가원칙, 작성 후 다시 한 번 더 검토, 내용 중에서 금액, 수량, 일자 이와 같은 정보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죠. 자, 추가적인 자료 첨부한다. 그러면 안 되죠. 꼭 첨부해야 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193번. 자, 지문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번 보세요. 지문과 같은 형식 글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은 어떤 성격의 글일까? 머리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온라인 마켓 매출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슈죠. 자, 이와 같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설명문이죠. 자, 무엇인가 팩트를 바탕으로 수치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죠. 자, 1번 보세요. 새로운 사실, 변화, 현상, 통계 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 이게 설명문 작성의 키포인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2번 보세요. 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한다. 그러면 제안문 또는 기획문이겠죠. 3번 입사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한다. 이것은 자기소개서죠. 4번 보고한다. 그러면 보고서죠. 자, 이와 같은 문제 형태 출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2번 자, A 들어갈 단어 올리지 않는 것은 A가 A, A, A. 자, 체크하고 봅니다. 자, 선택지 비대면 쇼핑, 직접 전자상거래, 비접촉 거래. 답은 바로 잡히죠. 누구나 쉽게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편에서 이항 대리 공부했었죠. 선택지 진술 어떤 특징에 따라서 그룹핑 할 수 있죠. 그러면 답은 눈에 보입니다.